자, 수업하겠습니다. 3단 오늘 첫 수업이야. 근데 오늘 수업은 어렵진 않은데 너희들하고 나오고 오늘 뭘 약속을 좀 해야 돼. 뭘 약속할 거야? 단어에 대한 약속을 좀 해야 돼. 단어. 처음 보는 단어들이야.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 그래, 가역반응. 그랬더니 동적 평형.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듣는 단어를 나랑 약속을 해야 돼. 자, 시작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썼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거야. 화학반응식.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과 반응하지.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쓰면 왼쪽에다 뭘 써야 돼? 반응물질. 오른쪽에다 뭘 써야 돼? 생성물질.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단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왼쪽에 반응물질, 오른쪽에 생성물질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 반응물질. 얘를 뭐라 불러? 생성물질. 그래서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단원 전까지 모든 화학 반응은 정반응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정반응에 대한 것만 하는 거야. 반응물질이 생성물질 되는 거야.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만 되는 게 아니라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었다가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도 되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역반응이라 그래. 이걸 역반응이라 그래. 이걸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거야.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는 거야. 다시 이제 자 봐. 정반응 뭐야?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는 거야. 역반응 뭐야?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오늘 동적 평형, 아니 다시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봐.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됐니? 정반응과 역반응은 거의 뭐 한다고?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을 우리 뭐라 그래? 가역반응이라 그래. 됐니?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의 대부분은 다 무슨 반응이야? 가역반응이야. 그런데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있어. 됐니?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응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우린 그걸 뭐라 부를까? 그걸 비가역 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원 시작되면 제 1번 문제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왜? 다음 반응 중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묻는 거야. 다음 반응 중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묻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인데 그중에 비가역 반응 먼저 배우는 거야. 잤니? 자, 비가역이 뭐야?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다. 정반응은 일어나고 역반응은 안 일어나는 걸 뭐란다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시험에 나와. 됐어요? 아주 쉬워. 몇 가지 있어? 연소 반응. 무조건 비가역이야. 자, 봐. 우린 여기 있어. 뭐 있어? CH4. 메테인이지. 메테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야? 도시가스야. 그럼 너희들이 사용하는 이 도시가스를 산소랑 반응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태웠다라는 거야. 그럼 그냥 말로 쓰자. 너희들이 도시가스를 태우면 우리 집에서 연소하는 거지.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 나와. 그럼 우리는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메테인 가스하고 산소인 도시가스를 만들 수가 있나 없나? 못 만들어.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켜도 다시 메테인을 만들 수가 없어. 됐니? 그러니까 무슨 일은 일어나도 정반응은 일어나도
역반응은 안 일어나. 이게 무슨 반응이야? 연소 반응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물질을 태웠다.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반응만 일어나. 역반응 없어. 두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 우린 나중에 배우겠지. 산, 얘가 산이야. 또는 산성 물질이야 이래도 돼. 니네 산성 물질에다가 우리 고1 때도 배웠네요. 뭘 집어넣었어? 금속을 집어넣네요. 산성 물질에다 뭘 집어넣었어? 금속 물질을 집어넣지. 그럼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수소기체. 아,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했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걸 다음에 배워. 염이라 그래. 그럼 봐라. 거꾸로 염에다가 수소 집어넣으면 내가 염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염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지. 그럼 다시 산과 금속 만들어질 수 없어.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지. 이 두 개의 공통점이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는 반응이야? 기체 발생 반응이라네. 아, 화학 반응에서 주로 기체 발생하는 반응들 있지. 화학 반응에서 기체 발생하는 반응, 이 기체 발생 반응은 대부분 다 뭐야? 비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돼? 가역과 비가역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비가역은 기체 발생하는 반응, 얘로 뭐 있어? 연소 반응. 얘로 뭐 있어? 산과 금속의 반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우리 앙금 생성 반응. 우리 중1 때 중1 때는 아니고 중2 때인가 배웠을 건데, 앙금이 뭔지 알아?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속에서 들어가서 앙금 만들어지는 거 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알아는 둬야 돼. 자, 가자. 됐습니까? 얘 뭐야? 염화, 나트륨이지? 염한 나트륨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태령아, 염한 나트륨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 나눠져. 뭘로 나눠져? 나트륨 이온과 무슨 이온 나눠져? 염화 이온 나누어지지? 자,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나눠져? 왜 나눠져? 됐어, 왜 나눠져? 할게. 왜 나눠지냐면 염화 나트륨이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 무슨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물속에서 왜 잘 봐? 얘와 얘 사이에 뭐 있어야 돼? 인력이 있겠지?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야. 얘네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인력으로 잡아당겨져 붙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가지. 그럼 물 속에 들어왔습니다. 물. 그러면 이게 수소, 이게 산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물은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연을 띄겠지? 그러면 물 분자가 누구를 잡아당겨? 산소의 마이너스 부분이 나트륨을 잡아당기는 거야. 얘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네. 물 분자의 수소 쪽이 됐니? 수소 쪽이 염화이온을 잡아당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우리 이걸 배우진 않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질 간의 인력과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인 거야. 그래서 용질 간의 인력보다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야 돼? 끊어져서 녹아 들어가는 거야. 이게 녹는 물질의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물에 녹았다라는 건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그 입자 간의 인력보다 더 크면 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속에 소금 있어 없어? 없어. 물속에 무슨 소금 있어? 물속에 무슨 이온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이렇게 해서 녹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질산은을 넣어볼게. AgNO3야. 내가 여기다 질산을 넣어볼게. 그러면 얘도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얘도 물에 녹으면 얘도 이온돼. 은이온과 무슨 이온 나와? 질산이온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야 돼.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어. 상식적으로. 물에 아까 염화이온 있고 나트륨 이온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무슨 이온 들어왔어? 은이온이 들어왔고 질산이온, NO3 이온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이게 물속의 이온의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네. 물속의 이온의 종류가 네 가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속에서 얘네들이 이온됐다는 건 얘네들이 물 분자에서 끊어졌다는 거지. 근데 나만 있을 때 얘네들이 있을 때 끊어졌는데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이 은이온과 다시 이 염화이온의 인력이 또 생겼겠지. 얘네들의 인력이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커, 작아? 이게 더 커.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은 물 분자가 당기는 인력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은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만나버리는 거야. 왜? 얘네들 간의 인력이 너무 커서.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만나 안 만나? 얘네들은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은 만나 안 만나? 못 만나. 얘네들은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지네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훨씬 더 작아. 얘네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Na 플러스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염화, 나트륨이 있는 곳에 질산은을 넣으면 앙금,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잘 봐.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염화은이 다시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은 물속에서 떨어져야 되겠지. 이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의 인력이 너무 커서 물속에서 얘가 스스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잘 봐. A하고 염화이온이 만나서 물속이야. 은이 되면 염화은 되면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얘네들이 물속에서 스스로 떨어지진 않아. 역반응은 안 일어나더라는 거지. 앙금이 일어나진 않아. 앙금은 다시 지들이 이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는데 무슨 반응이 안 일어났어? 역반응 안 일어나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 그래야 돼? 비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처음에 용어 정의부터 시험 문제로 낸단 말이야.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은 야, 이것 빼고는 다 가역 반응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 반응은 비가역이 많아, 가역이 많아. 대부분 가역 반응이라고. 비가역은 딱 세 가지, 네 가지로 좁혀진단 말이야. 알겠니? 첫 번째, 세 가지로 좁힐 거면 이렇게 하면 돼. 세 가지 좁히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 다음에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설명할 거야. 중화 반응.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가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연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앙금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뭘 한다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야. 비가역 반응. 자, 갑니다. 비가역 반응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야.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우리 그냥 말로만 할게. 얘 산과 염기야. 우리 고1 때 배웠잖아. 얘 산, 이거 염기야.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뭐 만들어져? 물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져? 염 만들어져.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돼서 물 되지. 그럼 물에다가 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다시 산과 염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물은 다시 지가 스스로 산과 염기로 되지 않는 거야. 나중에 우리 4단원에서 배울 건데 이거 수소이온이야. 염기는 수산화이온이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물 될 거란 말이야. 이 물이 스스로 다시 산과 염기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우린 살 수가 없지. 알겠니? 그래서 다시 중화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비가역이라고 한다고. 비가역의 정의 알았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면 가역. 비가역은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존재하지 않는 걸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비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야? 아닐 비자잖아. 가역 반응이 아닙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생님 무슨 철학책을 읽는데도 나오더라고. 우리 철학에서도 가역과 비가역을 되게 많이 논하고 막 그런데. 됐어? 뭐가 비가역이야, 철학에서?
시간. 너희들이 오늘 생애 가장 젊은 날이야. 오늘이 지나면 하루 늙는다. 뭐 표정들이 그래. 됐어? 너희들은 오늘 카오스의 가장 젊은 날을 보는 거야. 알겠어? 지금 올해 33, 이제 회 바뀌면 34 되는데 가장 젊은 카오스를 보고 있는 거야. 수업하는 애들이 오늘 별 감흥이 없네, 들은 새끼들. 자, 그렇다고 비가역 뭐 있다고? 뭐가 비가역이라고? 시간.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운 나의 시간.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은 비가역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가역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책대로 할게요. 염화 코발트 반응.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라는 고체성 물질인데 푸른색이야. 그냥 들어와. 이런 건 되게 쉬워서 시험에 안 나와. 그랬더니 염화 코발트는 고체 상태에서 푸른색이야. 알겠니? 근데 뭐 있어야 돼? 물을 타면 이걸 육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물 분자 6분자랑 반응한다는 거야. 그럼 물에 녹으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두면 다시 물이 증발되겠지. 물이 증발되면서 다시 어떻게 돼? 염화 코발트. 물에 녹이면 육수화물 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푸른색 됐다가 붉은색 됐다, 푸른색 됐다, 붉은색 됐다.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걸 뭐란다고? 가역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가역반응은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수화물은 황산구리가 5분자에 녹아서 오수화물이라 그러는 거야. 별로 중요치 않아. 황산구리가 물에 고체일 때는 푸른색이야. 좀 이상하다. 아니야. 황산구리가 물에 녹으면 푸른색이야. 니네 구리이온은 암기돼 있어야 된다. 구리이온이 뭐지? 구리이온 푸른색이야. 알겠니? 구리이온이 푸른색이란다. 그래서 그래서 황산구리가 물에 녹으면 무슨 색이 돼야 돼? 푸른색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가 다시 고체가 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황산구리가 고체가 되는 거야. 이거 고체가 되는 거야. 물이 날아갔다는 소리고. 그럼 무슨 색 되는 거야? 흰색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으면 푸른색 됐다가 다시 고체가 되면 하얀색 됐다가 그랬더니 정반응도 일어났다가 역반응도 일어났다가 정반응도 일어났다가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방금 앞에서 말한 두 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진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역 반응에서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푸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는 가역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가역 반응, 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 또는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 또는 수억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랬든 어쨌든 간에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건 뭐라 그래야 돼? 가역반응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응용해서 좀 이상하게 낸단 말이야. 설명해 줄게.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졌어. 자, 갑니다. 여기가 땅속이고, 땅속이야, 땅속. 석회암 지대야. 너네 석회암을 화학식으로 쓰면 뭐지? 탄산칼슘이야. 화학식으로 쓰면 석회암은 CA, CO3,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됐니? 그런데 여기서 화학식은 이 탄산칼슘은 뭐에 녹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탄산칼슘 뭐에 녹을까? 고1 때 배웠어. 산성에 녹아. 탄산칼슘 뭐에 녹는다고? 산성에 녹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녹을 수 있냐면 간다. 화학식 잘 봐. 탄산칼슘 CA, CO3인데 이게 석회암이야. 탄산칼슘이 화학으로 쓰면 산성에 녹는데 봐봐. H2O 요게 빗물이야. 빗물. 근데 대기 중에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됐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냐 안 녹냐? 안 녹지.
아예 안 녹진 않고 아주 소량 녹는다 그래야 돼. 이산화탄소가 물에 아주 소량 녹으면 이 빗물이 이산화탄소를 녹여. 여기서부터야. 그러면 이걸 화학식으로 짠 쓰면 얘네들이 녹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H2CO3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완전한 중성의 빗물은 내릴 수가 없어. 아주 소량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빗물이 읽어봐. 뭐라 읽어야 돼? 탄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인데 이 땅이 탄산칼슘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탄산 암석에 이 탄산칼슘, 산성이 스며들어가는 거야. 스며들어가. 빗물이 스미는 거야. 그럼 얘는 산, 얘는 탄산칼슘, 그래서 산이 탄산칼슘을 녹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땅이 이렇게 녹는 거야. 땅이 녹는 거야. 그래서 땅 속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지. 됐니? 그 땅 속에 구멍이 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동굴인 거야. 뭐가 내려서 그런 거야?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알겠니? 자, 녹는다. 그걸 화학식으로 써야 되겠지. 얘를 녹으면 화학식으로 쭉 쓰면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탄산, 칼슘 이온하고 칼슘 이온과 HCO3 됐니? 몇 가야? 일가인가? 일가야. 일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나도 헷갈리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산성의 용액에 녹아서 이온이 되는 거지. 이온. 이렇게 이온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이 됐다는 건 뭐야? 얘가 녹아서 이온된 거야. 고체가 녹아서 이온됐다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정반응. 그럼 정반응이라는 게 이게 석회암이 녹았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석회암이 녹았지? 그 다음에 너네 석회암 동굴 들어가 봤니? 들어가 봤지? 어떻게 생겼어? 그래, 여기서 뭐 생겨? 뭐 이렇게 고드름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생기지? 됐니? 이렇게 다시 고드름 같은 게 열린단 말이야. 이 고드름 같은 열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뭐야? 탄산칼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바쁜데. 됐니? 이게 뭐냐면 지하수야, 지하수. 이게 지하수. 됐니? 빗물이 녹여서 석회암 지대를 흐르는 지하수. 봐봐. 니네 유럽 있지, 유럽. 가봤어? 유럽? 물으면 얘기를 한 거야. 가봤어? 아직 안 가봤어?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안 가봤을 수도 있잖아. 가봤어? 잘 봐. 유럽은 엄청난 땅덩어리가 석회암 지대야. 그럼 땅덩어리가 석회암 지대라는 말은 유럽은 지하수 물이 좋은 물이라는 거야? 나쁜 물이라는 거야? 안 좋은 물이야. 저 석회 물질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단단다. 이런 물을 마시면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와서 건강을 해쳐요. 또는 니네 이런 말 쓸지 모르겠는데 저런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비눗물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센 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비누가 안 풀려. 알겠니? 그래서 유럽은 물이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 땡큐하게 석회암 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뭐야? 화강암 지대가 많아.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 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수물을 그냥 퍼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시는 거야. 왜? 우리는 석회암 지대 물이 아니거든. 이런 물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 어느 물이 굉장히 깨끗해? 제주도. 제주도는 석회암 지대가 1도 없어.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진 거야? 화산이
솟아서 만들어진 물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암석은 다 화강암질이란 말이야. 거기에 고여 있어서 만들어진 물 지하수가 저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 물이 깨끗하고 강물이 깨끗하고 계곡물이 깨끗해서 그냥 마신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할 거야? 이게 유럽 땅속에서 흐르는 지하수란 말이야. 근데 그게 위에서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면 얘가 되돌아가는 거야. 얘가 되돌아가서 다시 얘가 뭐가 되고 탄산수소가 되고, 이거 탄산수소야. 되고 뭐가 생겨? 이렇게 탄산칼슘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고드름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종류석. 그걸 종류석이라 그러는 거야. 종류석. 그 다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뭐라 그러지? 석순 그래. 석순. 됐니? 얘네 둘이 붙어. 얘네들이 붙으면 그걸 뭐라 그러지? 석주라 그래. 석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석회암 동굴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자라는 것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붙은 것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탄산칼슘이야. 화학에서는. 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물에 녹았다가 다시 탄산칼슘으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단 말이야.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저 과정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지지만 무슨 과정이야? 가역반응이라고. 이해됐니?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진 건 무슨 반응이라고? 가역반응이라고.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역반응 하나밖에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